한 영재 프로그램에서 저도 봤어요. 그 정말 귀여운 어린 시절의 모습, 한 3살 나이로 1차 방정식 막 풀고 해가지고 천재 소년이다. 이 친구 뭐 작곡도 하고 시도 쓰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시에도 화제가 됐는데 이 백강현 군이 서울과학고에 조기 입학을 했다가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밝힌 자퇴 사유는 어떤 거였죠? 뭐 거울 속에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저를 보게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추정컨대 좀 암기나 네. 아니면 문제 푸는 거에 치중하는 교육 방식에 좀 맞지 않은 것 아닐까, 네. 그렇게 자퇴한 거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예. 생활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이 첫 유튜브 영상 올린 지 하루 만에 이제 또 다른 글을 이 백강현 군의 부모가 올리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 본인을 서울과학고 선배맘이라고 지칭을 한 과학고의 학부모한테 협박글을 받았다면서 이제 백군의 아빠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 학부모가 보냈다는 그 글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뭐 백군이 시험도 안 보고 입학을 했다. 뭐 전교 꼴등이라서 자퇴할 줄 알았다. 뭐 학교 이미지 실추시키는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군을 좀 저격하는 그런 메일을 아버지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일을 받고 아버지가 사실 진짜 이 백군이 자퇴한 이유는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고 보니까 뭐 조별 수업에서 백군이 뭐 면박을 받거나 뭐 너는 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뭐 하면서 뭐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또 인터넷 어떤 뭐 갤러리 이런데 또 백군을 굉장히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시글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 폭력, 정서적인 학교 폭력이 있었다, 그런 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빠가. 네,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학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거는 맞다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다라고 했고요. 다만, 그러니까 백군의 아버지는 학교는 좀 덮으려고 했고 학교는 이 문제를 규정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백군의 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계속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설득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학교 측에 의하면 당시 학교장에게 보고를 이미 했고 이제 규정대로 사안을 처리한 부분이다. 이게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리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사안은 이제 분리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은 거고, 실제로 담임 교사는 백군을 상담한 이후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권유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공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뭐 학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측과 이제 백군의 아버지가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 학폭위를 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각자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군 아버지한테 항의 메일 보냈다고 했던 그 학부모가 또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또 다시 또 사과하는 메일을 또 보내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아까 뭐 나갔던 설곽 선배맘으로부터 추가로 이제 백군 가족에게 온 사과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 학폭위를 가진 않았지만 뭐 분리 조치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학폭으로 비춰지는 사안이 있었던 것은 학교 측도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같이 뭐 조별 과제하면서 일어나고 이런 건데, 그러면은 사실 어쨌든 이 강현 군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그 친구들과 또 또래랑 어울리기 힘든 어떤 조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조기 입학만 시킬 게 아니라 또 이 백군에게 어느 정도 좀
적합한 어떤 수업 방식을 또 학교가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과학고는 지금 과학영재 고등학교거든요. 네. 진짜 그야말로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 강현이 같은 친구는 나이가 참 어리죠. 네. 근데 아무리 영재라고 하더라도 네. 이 나이가 어린 친구가 대다수의 뭐 17살, 18살 그 나이에 그 학생들과 함께 이런 교육 과정을 배워 나간다는 게 네. 사실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영재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에 조기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아니면 서울과학고만의 이들을 먼저 케어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기 진학만 받는다면은 그렇죠. 사실 실제로 이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실 과학영재고의 어떤 그 설립 취지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강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어쨌든 팀플이나 이런 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대학생도 네. 힘든데 전부 다 언니 오빠들 사이,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팀플레이하고 또 뭐 영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런 시스템 갖추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영재 교육 뭐 반성해야 된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던데 어쨌든 이제 백강현 군이 좀 상처받지 않는 수준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